어머님, 오늘도 무사하십니까? 새벽 4시 모두가 잠든 정적을 깨고 거친 사내들의 고함이 골목을 뒤흔들었습니다. 수억 원대를 호가하는 검은 세단 세대가 리어카 앞에 멈춰 섰고 문신이 가득한 거구의 사내들이 허리를 90도로 꺾어 인사를 했습니다. 그들이 할머니의 낡은 폐지더미 사이에 조심스럽게 밀어넣은 것은 다름 아닌 현금 뭉치가 가득 찬 검은 가방이었습니다. 뭐지? 저 할머니 정체가 대체 뭐야? 조폭한테 뒷돈이라도 받는 거야? 담벼락 뒤에서 숨죽여 지켜보던 주민은 공포에 질려 경찰에 신고했죠. 하지만 현장에 도착해 수갑을 꺼내려던 형사는 할머니와 눈이 마주치자마자 사색이 되어 굳어버렸고 이내 홀린 듯 모자를 벗어 정중히 거수 경례를 올렸습니다. 아니, 박 선생님, 대체 여기서 왜 이러고 계시는? 당황한 형사의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나를 아는 척하지 마라. 법대로 절차대로 밟아. 할머니가 차갑게 말했습니다. 과연 이 초라한 할머니의 진짜 정체는 무엇일까요? 온 나라를 뒤흔들 충격적인 진실의 이야기가 지금 시작됩니다. 사연 시작 전 무료로 할 수 있는 구독을 눌러주시면 당신의 하루에 행운이 찾아올 거예요. 오늘의 사연 지금 시작합니다. 새벽 4시 재개발 구역의 골목은 가로등 하나 제대로 켜지지 않아 칠흑 같은 어둠에 잠겨 있었습니다. 낡은 슬리퍼 소리가 아스팔트를 긁으며 울려 퍼졌습니다. 박정순 할머니가 녹슨 리어카 손잡이를 양손으로 꽉 움켜쥐고 천천히 골목 입구로 걸어 나왔습니다. 굽은 허리 때문에 고개를 들어야 앞을 볼 수 있는 할머니의 얼굴에는 깊은 주름이 파여 있었습니다. 낡은 작업 조끼 위로 목에 두른 손수건이 바람에 살짝 흔들렸습니다. 그 순간 골목 끝에 대기하고 있던 검은색 세단 세대가 동시에 상향등을 켰습니다. 환한 불빛이 할머니의 작은 몸집을 훤히 비쳤습니다. 차 문이 하나씩 열리더니 거구의 사내들이 줄지어 내렸습니다. 모두 10명이 넘었습니다. 검은색 정장을 차려입은 사내들의 얼굴은 경건했습니다. 사내들은 할머니를 향해 일제히 허리를 90도로 꺾었습니다. 어머님, 오늘도 무사하십니까? 우렁찬 목소리가 골목 전체를 울렸습니다. 그중 가장 덩치가 큰 사내가 앞으로 나섰습니다. 최대호였습니다. 팔뚝에 깊은 흉터가 있는 대호의 얼굴에는 할머니를 향한 깊은 존경이 담겨 있었습니다. 대호가 검은색 가죽 가방을 들고 할머니의 리어카 앞으로 조심스럽게 다가갔습니다. 가방이 꽤 무거워 보였습니다. 어머님, 이번 달 생활비입니다. 대호가 가방을 리어카의 폐지더미 사이로 깊숙이 밀어 넣었습니다. 가방 속에서 돈뭉치들이 살짝 보였습니다. 할머니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고생들 하는구나. 할머니의 목소리는 쉬어 있었지만 따뜻했습니다. 대호가 다시 한번 깊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저희가 무슨 고생입니까? 어머님이 더 고생하고 계신데요. 됐다. 이제 가거라. 할머니가 리어카를 밀며 천천히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사내들은 할머니가 지나갈 때까지 고개를 숙인 채 미동도 하지 않았습니다. 마치 왕족을 배웅하는 것 같았습니다. 아파트 4층 베란다에서 이 모든 광경을 지켜보던 김민수가 손에 쥔 스마트폰을 떨었습니다. 잠들지 못하고 새벽 공기를 마시려다 우연히 목격한 장면이었습니다. 이게 뭐야, 도대체? 민수가 서둘러 핸드폰 카메라를 켜고 촬영을 시작했습니다. 화면 속에서 할머니와 검은 정장을 입은 사내들의 기이한 만남이 그대로 담겼습니다. 완전 조폭이잖아. 할머니가 뭔 돈을 받는 거야? 민수가 중얼거리며 화면을 확대했습니다. 가방에서 나온 것은 분명 돈뭉치였습니다.
꽤 많은 양이었습니다. 할머니가 리어카를 끌고 골목을 벗어나자 사내들이 차례로 차에 올라탔습니다. 세단들이 조용히 사라졌습니다. 골목은 다시 정적에 잠겼습니다. 민수가 급하게 112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보세요. 신고할 게 있는데요. 우리 동네에 수상한 할머니가 있어요. 조폭들하고 거래를 하는 것 같은데. 어떤 거래 말씀이신가요? 경찰관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돈을 받았어요. 가방째로 받더라고요. 마약이나 그런 거 아닐까요? 할머니가 돈 세탁 중간책인 것 같아요. 민수가 핸드폰을 귀에 댄 채 베란다를 서성였습니다. 영상도 찍어뒀어요. 증거 있습니다. 빨리 와주세요. 알겠습니다. 출동하겠습니다. 30분 후 골목에 순찰차 사이렌이 울려 퍼졌습니다. 파란 불빛이 벽에 번쩍번쩍 반짝였습니다. 할머니가 리어카를 끌고 돌아오는 길이었습니다. 폐지를 몇 개 주워 담았는지 리어카가 조금 무거워 보였습니다. 순찰차 2대가 골목 입구를 완전히 막았습니다. 경찰관 4명이 차에서 내렸습니다. 그중 1명이 할머니에게 다가갔습니다. 할머니, 잠깐 이야기 좀 할까요? 할머니가 리어카를 멈추고 경찰관을 바라봤습니다. 주름진 얼굴에는 별다른 표정이 없었습니다. 무슨 일이냐? 신고가 들어왔는데요. 수상한 거래를 했다고 하네요. 그때 검은색 세단들이 다시 골목 어귀에 나타났습니다. 사내들이 우르르 몰려나와 할머니를 보호하듯 에워쌌습니다. 대호가 앞으로 나서며 경찰관들을 노려봤습니다. 주먹에 힘이 들어갔습니다. 뭐 하는 짓이야, 이것들아. 조용히 하세요. 우리는 신고를 받고 온 겁니다. 경찰관이 호루라기를 입에 물었습니다. 다른 경찰관들도 경계태세를 취했습니다. 긴장감이 골목에 팽팽하게 맴돌았습니다. 그때 순찰차에서 나이든 형사 1명이 천천히 내렸습니다. 김 반장이었습니다. 20년 넘게 이 동네에서 근무한 베테랑이었습니다. 김 반장이 할머니의 얼굴을 확인하자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손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잠깐만. 김 반장이 손을 급하게 들어 올리며 부하들을 제지했습니다. 반장님, 이 할머니가 신고 접수된 그 할머니인데요. 닥쳐. 김 반장이 부하를 나무라며 할머니 앞으로 다가갔습니다. 그리고는 정중히 거수 경례를 올렸습니다. 죄송합니다. 할머니가 김 반장을 차갑게 바라봤습니다. 표정에는 미세한 아쉬움이 스쳤습니다. 나를 아는 척하지 마라. 법대로 절차를 밟아라. 할머니가 스스로 순찰차 뒷좌석을 향해 걸어갔습니다. 등이 더욱 굽어 보였습니다. 대호가 따라가려 했지만 할머니가 손짓으로 막았습니다. 따라오지 마라. 순찰차가 사라지자 대호가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팔뚝의 혈관이 울퉁불퉁 붉어져 나왔습니다. 다른 사내들도 분노로 얼굴을 일그러뜨렸습니다. 민수가 베란다에서 이 모든 장면을 보며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뭔가 이상한데. 경찰이 왜 할머니한테 경례를 해? 경찰서 취조실은 형광등 하나만 켜져 있어 음침했습니다. 할머니가 차가운 의자에 앉아 있었습니다. 김 반장이 반대편에 앉아 할머니를 바라봤습니다. 다른 경찰관들은 모두 나가고 둘만 남았습니다. 김 반장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어머님, 제발 이런 고생을 그만하세요. 할머니가 고개를 들어 김 반장을 바라봤습니다. 고생이 뭐가 고생이냐? 버려진 종이를 줍는 것이 내 남은 죄를 씻는 유일한 길이다. 김 반장의 눈가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그런데 왜 하필 폐지를요? 아들들이 그렇게 잘 되었는데. 할머니가 주름진 손으로 테이블을 톡톡 두들겼습니다. 남이 버린 것을 주워서 쓸모있게 만드는 게 내 일이야.
아이들한테 배운 거다. 1시간 후 할머니가 훈방 조치로 풀려났습니다. 대호가 경찰서 앞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어머님, 괜찮으십니까? 괜찮다. 집에 가자. 민수가 집에서 핸드폰을 들여다보고 있었습니다. 할머니가 바로 풀려났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이상하네. 뭔가 숨기는 게 있나? 민수가 촬영했던 영상을 꺼내 편집을 시작했습니다. 조폭들이 할머니에게 돈을 상납하는 장면을 자극적으로 편집했습니다. 제목을 조폭 할머니의 실체로 정했습니다. 이거 완전 특종이겠는걸? 민수가 영상을 인터넷에 올렸습니다. 사흘 후 영상 조회수가 100만을 넘겼습니다. 댓글이 폭발적으로 달렸습니다. 저런 할머니가 있다니 충격이다. 경찰도 한패네. 우리 동네에도 있을까 무섭다. 동네 주민들이 할머니 집 앞에 모이기 시작했습니다. 손에는 팻말을 들고 있었습니다. 조폭 할머니 추방하라. 우리 동네에서 나가라. 할머니가 리어카를 끌고 나오자 주민들이 웅성거렸습니다. 저기 나온다. 한 아주머니가 계란을 던졌습니다. 계란이 할머니의 어깨에 맞아 터졌습니다. 노른자가 낡은 조끼를 더럽혔습니다. 우리 동네에서 썩 꺼져. 할머니가 고개를 숙인 채 리어카를 밀었습니다. 주민들이 리어카에 쓰레기를 던지기 시작했습니다. 빈 캔과 비닐봉지가 폐지 위로 떨어졌습니다. 그때 검은색 세단이 나타났습니다. 대호와 사내들이 내렸습니다. 대호의 얼굴이 붉게 달아올랐습니다. 이 KXX들이 대호가 주민들에게 달려들려 했습니다. 할머니가 리어카를 놓고 대호의 팔을 잡았습니다. 안 돼. 손 까딱하면 내가 스스로 죽는다. 대호가 멈칫했습니다. 할머니의 눈빛이 단호했습니다. 어머님, 하지만 말 들어. 폭력은 안 돼. 주민들이 더욱 거세게 항의했습니다. 조폭들까지 데리고 와서 우리 협박하나? 경찰 신고해. 할머니가 주민들을 향해 고개를 숙였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이사 가겠습니다. 주민들이 잠시 조용해졌습니다. 할머니의 진심이 담긴 사과였습니다. 그날 밤 재개발 투기꾼 강필이 부하들과 회의를 하고 있었습니다. 고급 오피스텔의 회의실이었습니다. 강필이 탁자를 손바닥으로 쳤습니다. 기회다. 할머니가 욕먹고 있을 때 땅을 빼앗는 거야. 부하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할머니가 운영하는 보육쉼터부터 건드리면 될 것 같은데요. 강필이 음흉하게 웃었습니다. 전기부터 끊어라. 아이들이 무서워하게. 다음 날 아침 할머니의 쉼터에서 전기가 나갔습니다. 아이들이 어둠 속에서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할머니, 무서워요. 괜찮다. 할머니가 있잖아. 할머니가 아이들을 품에 안았습니다. 하지만 아이들의 울음소리가 멈추지 않았습니다. 강필이 쉼터 앞에 나타났습니다. 비싼 양복을 입고 선글라스를 낀 모습이었습니다. 할머니, 나와보세요. 할머니가 쉼터에서 나왔습니다. 강필이 비웃듯 말했습니다. 여기 땅 팔 생각 없어요? 좋은 값에 사겠는데. 안 판다. 아이들이 있는 곳이다. 강필이 혀를 찼습니다. 할머니가 지금 처지가 어떤지 아세요? 온 동네가 할머니 욕하고 있는데. 할머니가 강필을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그래도 안 판다. 강필이 화가 났습니다. 그럼 어쩔 수 없죠. 강필이 부하에게 신호를 보냈습니다. 부하가 포클레인을 불러왔습니다. 거대한 중장비가 쉼터 앞 마당에 들어왔습니다. 할머니가 포클레인 앞을 막아섰습니다. 아이들이 있다. 포클레인 기사가 엔진을 껐습니다. 강필이 짜증스럽게 소리쳤습니다. 할머니, 비키세요. 여기 재개발 구역이라고요. 할머니가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아이들이 쉼터 창문으로 떨며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대호가 달려왔습니다. 사내들도 뒤따라왔습니다. 감히 어머님한테. 대호가 강필의 멱살을 잡으려 했습니다. 할머니가 외쳤습니다. 대호야, 안 돼. 대호가 멈췄습니다. 할머니가 대호에게 다가가 손을 잡았습니다. 폭력 쓰면 안 된다고 했잖아. 강필이 비웃었습니다. 참 잘 기르셨네요. 개들을. 할머니의 눈빛이 차갑게 변했습니다. 30년간 묻어둔 분노가 스멀스멀 올라왔습니다. 내 아이들을 개라고 했나? 강필이 뒷걸음쳤습니다. 할머니의 기세에 눌렸습니다. 아니, 그게 아니라. 할머니가 천천히 강필에게 다가갔습니다. 다시는 내 아이들을 건드리지 마라. 다음 날 아침 8시 강필이 고용한 철거 용역 수백 명이 중장비를 이끌고 쉼터 앞에 몰려왔습니다. 헬멧을 쓰고 쇠파이프를 든 용역들의 얼굴은 험악했습니다. 포클레인 5대가 마당을 에워쌌습니다. 강필이 확성기를 들고 소리쳤습니다. 할머니, 마지막 기회다. 나와서 계약서에 도장 찍어. 쉼터 안에서 아이들의 울음소리가 들렸습니다. 할머니가 아이들을 달래고 있었습니다. 무서워하지 마라. 할머니가 지켜줄게. 그때 골목 입구에서 엔진 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검은색 관용차 10대가 일렬로 나타났습니다. 번호판이 모두 달랐습니다. 관용차에서 내린 사람들은 단순한 조폭이 아니었습니다. 말끔한 정장을 입은 변호사들과 검찰 배지를 단 고위 간부들이었습니다. 모두 30명 가까이 되었습니다. 용역들이 당황했습니다. 저들이 누구야? 변호사들과 검찰 간부들이 할머니가 서 있는 쉼터 앞으로 걸어왔습니다. 흙먼지가 날리는 마당에서 그들은 할머니 앞에 일렬로 서더니 무릎을 꿇었습니다. 민수가 이 광경을 보고 손을 떨며 생중계를 시작했습니다. 이게 뭐야? 검사들이 할머니한테 무릎을 꿇고 있어. 로펌 대표 변호사가 앞으로 나와 강필을 노려봤습니다. 지금 내가 건드린 분이 누군지나 아느냐? 변호사가 서류 봉투를 강필에게 던졌습니다. 법정 대응 준비 완료다. 각오해라. 강필이 부들부들 떨며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여보세요? 시의원님? 지금 큰일 났어요. 뭔 소리야? 할머니 뒤에 검찰이 있어요. 검사들이 와 있다고요. 핸드폰 너머에서 한숨 소리가 들렸습니다. 야, 강필아. 너 이번엔 혼자 해결해. 네, 시의원님. 전화가 끊어졌습니다. 강필이 다른 번호로 전화를 걸었습니다. 구청장님, 저 강필입니다. 강필 씨. 미안한데 지금 바빠서. 잠깐만요. 도와주셔야 해요. 내가 뭘 어떻게 도와? 난 할머니가 누군지 이제 알았어. 너 혼자 알아서 해. 또 전화가 끊어졌습니다. 강필의 얼굴이 새하얗게 변했습니다. 차장검사 김명훈이 앞으로 나섰습니다. 냉정한 표정으로 강필을 바라봤습니다. 강필 씨, 30년 전 뺑소니 사건 기억하나요? 강필이 뒤로 휘청거렸습니다. 그게 뭔 소리야? 명훈이 서류를 꺼냈습니다. 증거 자료가 모두 확보되었습니다. 체포영장도 발부됐고요. 할머니가 쉼터에서 천천히 나왔습니다. 포클레인 앞에 서서 강필을 바라봤습니다. 내가 뺏으려 한 것은 땅이 아니라 아이들의 꿈이다. 할머니가 품에서 낡은 봉투를 꺼냈습니다. 30년간 간직해온 증거 자료였습니다. 너를 용서하려고 이걸 묻어두고 있었다. 하지만 내 아이들을 건드렸구나. 강필이 봉투를 보고 발작하듯 소리쳤습니다. 그딴 건 증거 능력이 없어. 30년이나 된 거잖아. 명훈이 차갑게 말했습니다.
공소시효는 이미 늘어났습니다. 그리고 추가 증거도 있고요. 용역들이 무기를 버리고 도망치기 시작했습니다. 포클레인 기사들도 급히 중장비를 몰고 떠났습니다. 강필이 절망에 빠져 미친 듯이 웃었습니다. 하하, 망했다. 다 망했어. 그때 강필이 품에서 단도를 꺼냈습니다. 날카로운 칼날이 햇빛에 번뜩였습니다. 다 죽자. 다 같이 죽어. 강필이 칼을 들고 할머니에게 달려들었습니다. 대호가 몸을 날렸습니다. 할머니를 밀어내며 강필의 칼을 팔로 막았습니다. 으악! 대호의 팔에서 피가 흘렀습니다. 빨간 피가 흰 셔츠를 적셨습니다. 할머니가 대호를 안고 울부짖었습니다. 대호야, 왜 이러니? 경찰들이 달려와 강필을 제압했습니다. 수갑이 강필의 손목에 채워졌습니다. 민수가 카메라 앞에서 울먹였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저는 진실을 전혀 모르고 있었습니다. 할머니는 아이들을 지키기 위해 모든 걸 희생하신 분이었어요. 화면에 할머니의 기부 내역이 떠올랐습니다. 30년간 받은 돈을 단 한 푼도 자신을 위해 쓰지 않고 모두 기부한 기록이었습니다. 할머니가 폐지를 주우며 번 돈까지 모두 아이들을 위해 쓰셨습니다. 저는 이런 분을 범죄자로 몰았어요. 민수가 카메라 앞에서 머리를 조아렸습니다. 할머니, 용서해 주세요. 강필이 경찰차로 끌려가며 소리쳤습니다. 할머니, 당신이 누군데? 도대체 누구냐고. 할머니가 피를 흘리는 대호를 안고 중얼거렸습니다. 이제 그만하자. 이제 다 끝났다. 사내들이 모두 무릎을 꿇고 울었습니다. 30년간 할머니를 지켜온 아들들의 눈물이었습니다. 구급차가 도착했습니다. 대호를 응급실로 옮겼습니다. 할머니가 구급차를 따라 뛰었습니다. 민수의 생중계를 보던 전 국민이 충격에 빠졌습니다. 댓글창이 사과 메시지로 가득 찼습니다. 할머니 죄송합니다. 우리가 잘못 생각했어요. 할머니를 지켜주세요. 1시간 만에 여론이 완전히 뒤바뀌었습니다. 할머니를 비난하던 사람들이 모두 참회했습니다. 병원 앞에는 할머니를 걱정하는 시민들이 몰려들기 시작했습니다. 꽃다발을 든 사람들이 줄을 이었습니다. 할머니가 병원 로비에 앉아 있었습니다. 굽은 어깨가 더욱 작아 보였습니다. 병원 수술실 앞에서 할머니가 낡은 의자에 앉아 있었습니다. 주름진 손을 꼭 쥐고 대호의 수술을 기다렸습니다. 차장검사 명훈이 할머니 옆에 조심스럽게 앉았습니다. 어머님, 최고급 병원 특실로 모셔드리겠습니다. 할머니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됐다. 상처 입은 내 새끼들이 있는 쉼터가 내 병원이다. 명훈의 눈가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30년 전 굶주린 소년이었던 자신을 걷어준 할머니였습니다. 어머님, 그동안 고생 많으셨어요. 할머니가 명훈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고생은 무슨, 너희들이 잘 자라준 게 어디야. 수술실 불이 꺼졌습니다. 의사가 나왔습니다. 수술 잘 끝났습니다. 생명에는 지장 없어요. 할머니가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한편 민수는 집에서 컴퓨터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자신이 올렸던 허위 영상들을 하나씩 삭제했습니다. 손가락이 떨렸습니다. 내가 뭘 한 거야? 민수가 새로운 영상을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할머니의 진실을 알리는 사과 영상이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저는 큰 잘못을 저질렀습니다. 할머니는 범죄자가 아니라 성인이었어요. 민수가 카메라 앞에서 눈물을 훔쳤습니다. 저는 앞으로 할머니의 쉼터를 합법적인 복지재단으로 만드는 일에 모든 걸 바치겠습니다. 영상이 올라가자마자 폭발적인 반응이 나왔습니다. 사과 댓글이 물밀듯이 올라왔습니다. 민수님 잘하셨어요.
할머니를 도웁시다. 진실을 알려줘서 고맙습니다. 동네 주민들이 할머니 집 앞에 모이기 시작했습니다. 이번엔 팻말이 아니라 사죄의 편지와 꽃다발을 들고 왔습니다. 마을 이장이 앞장섰습니다. 할머니께 큰 죄를 지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주민들이 할머니 집 앞에 꽃다발을 놓기 시작했습니다. 산더미같이 쌓인 꽃들이 집 앞을 가득 메웠습니다. 할머니가 병원에서 돌아왔습니다. 대호가 팔에 붕대를 감고 할머니를 부축했습니다. 어머님, 천천히 가세요. 할머니가 집 앞 꽃바다를 보고 놀랐습니다. 이게 뭐냐? 주민들이 할머니를 보자 일제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할머니, 죄송합니다. 아까 계란을 던졌던 아주머니가 앞으로 나왔습니다. 눈물 범벅이 된 얼굴로 할머니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할머니, 제가 미쳤었어요. 용서해 주세요. 할머니가 아주머니를 일으켜 세웠습니다. 괜찮다. 다들 몰라서 그런 거였어. 대호가 할머니 옆에서 속삭였습니다. 어머님, 정식 고물상 부지를 샀습니다. 선물이에요. 할머니가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부지를 샀다고? 네. 이제는 숨어서가 아니라 당당하게 어머님 리어카를 도와드리겠어요. 대호가 할머니에게 부지 등기부등본을 건넸습니다. 할머니의 이름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할머니가 종이를 보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고맙다, 아들아. 그때 민수가 달려왔습니다. 손에는 두꺼운 서류 뭉치를 들고 있었습니다. 할머니, 복지재단 설립 서류 다 준비했어요. 민수가 서류를 할머니에게 보여주었습니다. 정순의 집 복지재단이에요. 합법적으로 아이들을 도울 수 있어요. 할머니가 서류를 넘겨보았습니다. 내가 이 모든 걸 준비했나? 네. 제가 저지른 잘못을 이렇게라도 갚고 싶어요. 할머니가 민수의 손을 잡았습니다. 고맙다, 아이야. 명훈이 할머니에게 다가왔습니다. 손에는 큰 수표를 들고 있었습니다. 어머님, 저희 형제들이 모은 기부금입니다. 정식 보육원을 지으세요. 할머니가 수표의 금액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100억 원이었습니다. 이런 큰 돈을 어떻게 해? 저희가 번 돈은 모두 어머님 덕분이에요. 당연히 어머님께 드려야죠. 할머니가 수표를 받으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너희들이 이렇게 자랐구나. 그날 저녁 동네 상인들이 할머니를 찾아왔습니다. 과거 할머니에게 무례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떡집 아저씨가 앞장서서 말했습니다. 할머니, 앞으로 아이들 급식은 저희가 담당하겠습니다. 무료로 해드릴게요. 저희도 도와드리고 싶어요. 할머니가 상인들을 바라보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고맙다. 함께 아이들을 키우자. 마을 전체가 할머니를 중심으로 하나가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며칠 후 변호사 김진우가 찾아왔습니다. 명훈의 형이었습니다. 어머님, 강필에게 사기당할 뻔한 주민들 무료 변호해드리겠습니다. 그럴 필요 없다. 아니에요. 저도 어머님 아들이잖아요. 할머니가 진우의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착한 아이로 자랐구나. 민수가 새로운 프로젝트를 시작했습니다. 할머니의 일생을 담은 다큐멘터리 위대한 유산이었습니다. 할머니의 이야기를 온 세상에 알리고 싶어요. 할머니가 리어카 손잡이를 잡으며 말했습니다. 세상에 버려진 것은 아무것도 없다. 그것만 기억해다오. 그날 밤 할머니는 아들들이 마련해준 저택을 거절했습니다. 대신 쉼터 작은 방에서 아이들의 책 읽는 소리를 들으며 잠들었습니다. 오랜만에 깊은 잠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할머니의 쉼터 마당에는 수만 송이의 카네이션이 깔려 있었습니다. 아들들이 밤새 준비한 것이었습니다. 붉은 꽃잎들이 아침 햇살에 반짝였습니다. 보육원 정순의 집계관식이 열리는 날이었습니다.
전국에서 몰려온 사람들로 동네가 가득 찼습니다. 화환을 실은 트럭들이 줄을 이어 도착했습니다. 할머니가 평생 입어본 적 없는 고운 한복을 입고 나왔습니다. 연보라색 저고리에 자주색 치마가 할머니를 우아하게 만들었습니다. 대호와 명운이 할머니의 양쪽 팔을 부축했습니다. 어머님, 천천히 걸으세요. 괜찮다. 이 정도는 혼자서도. 할머니가 단상으로 올라가는 길에 수백 명의 사람들이 머리를 숙였습니다. 과거 할머니가 거둔 소년들이 이제는 사회의 기둥이 되어 있었습니다. 의사, 변호사, 교수, 사업가가 된 제자들이 모두 모였습니다. 그들의 눈에는 할머니를 향한 존경과 사랑이 가득했습니다. 단상 앞 기념비에는 글귀가 새겨져 있었습니다. 가장 낮은 곳에서 우리를 일으킨 손, 박정순. 할머니가 기념비를 보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너무 과한 것 아니냐? 명운이 할머니 옆에서 말했습니다. 전혀 과하지 않아요. 어머님께서 받으셔야 할 마땅한 예우입니다. 개관식이 시작되었습니다. 대통령이 보낸 국민훈장이 전달되었습니다. 할머니가 훈장을 받으며 말했습니다. 이 영광은 제가 받을 게 아니라 아이들 것입니다. 할머니가 마이크 앞에 섰습니다. 평생 폐지를 주우며 살았는데 이런 큰 상을 받게 되었습니다. 할머니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버려진 것들에게도 쓰임이 있다는 걸 아이들이 가르쳐 주었습니다. 청중들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할머니가 장학재단 설립을 발표했습니다. 오늘부터 정순 장학재단을 시작합니다. 100억 원을 출연하여 어려운 아이들을 도울 것입니다. 박수가 우렁차게 터져 나왔습니다. 개관식이 끝난 후 동네 주민들이 국밥을 끓여왔습니다. 할머니를 마약범으로 몰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눈물 젖은 얼굴로 할머니에게 국밥을 권했습니다. 할머니, 드세요. 할머니가 국밥 한 숟가락을 떠서 입에 넣었습니다. 맛있구나. 함께 국밥 한 그릇 먹었으니 우린 이제 식구다. 주민들이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할머니, 정말 죄송해요. 괜찮다. 이제 다 지난 일이야. 그날 저녁 할머니의 작은 방에 아들들이 모였습니다. 대호와 명운이 할머니의 무릎에 머리를 댔습니다. 어린 시절처럼 자장가를 불러달라고 했습니다. 자장자장 우리 아가 별님이 뜨네요. 할머니의 쉰 목소리가 방안을 채웠습니다. 아들들이 잠든 아이처럼 편안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할머니가 아들들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잘 자랐구나. 정말 잘 자랐어. 민수의 다큐멘터리 위대한 유산이 완성되어 전 세계로 수출되었습니다. 할머니의 이야기가 온 세계 사람들의 가슴을 울렸습니다. 보육원 로비에는 할머니의 낡은 리어카가 전시되었습니다. 희망의 수레라는 명패가 달려 있었습니다. 아이들이 리어카를 보며 할머니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할머니가 이 수레로 우리를 지켜주셨단다. 할머니가 아들들에게 말했습니다. 세계 여행은 됐다. 아이들과 동네 공원 산책하는 게 더 좋겠어. 다음 날 할머니는 아이들과 함께 공원을 걸었습니다. 길가에 버려진 캔 하나를 주워서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할머니, 왜 그걸 주워요? 습관이야. 버려진 것도 쓸모가 있거든. 감옥에 있는 강필에게 할머니의 탄원서가 전달되었습니다. 대호를 찌른 이를 용서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강필이 탄원서를 읽고 법정 바닥에서 오열했습니다. 할머니, 죄송합니다. 제가 미쳤었어요. 할머니는 자신 없이도 아이들이 잘 살 수 있는 터전을 만들었다며 안도했습니다. 노을이 지는 저녁 할머니가 보육원 마당에 앉아 있었습니다. 아들들과 주민들이 할머니를 둘러쌌습니다. 할머니가 하늘을 바라보며 중얼거렸습니다. 참 좋은 인생이었다. 할머니의 얼굴에
평화로운 미소가 떠올랐습니다. 30년간 품어온 모든 걱정이 사라진 순간이었습니다. 개관식의 환희가 채 가시기도 전 할머니가 갑자기 기침을 시작했습니다. 손수건에 빨간 피가 묻어났습니다. 할머니가 휘청거리며 쓰러졌습니다. 어머님, 대호가 달려가 할머니를 안았습니다. 할머니의 얼굴이 하얗게 질려 있었습니다. 괜찮다. 그냥 좀 어지러울 뿐이야. 명훈이 급히 병원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응급실로 갑시다. 지금 당장요. 병원에서 정밀 검사를 받은 할머니는 충격적인 진단을 받았습니다. 의사가 아들들을 따로 불렀습니다. 다발성 장기부전입니다. 평생의 고된 노동으로 몸이 견디지 못하는 거예요. 대호가 의사의 팔을 잡았습니다. 치료하면 되잖아요. 돈은 얼마든지. 의사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노안과 겹쳐서 현대의학으로는 어렵습니다. 임종을 준비하셔야 할 것 같아요. 명훈이 벽에 주먹을 쳤습니다. 그런 소리 하지 마세요. 한편 감옥에서 강필의 잔당들이 몰래 회의를 하고 있었습니다. 두목이 신문을 펼쳤습니다. 할머니가 쓰러졌다는데? 기회다. 보육원 재산을 가로챌 수 있겠네요. 서류 조작부터 시작하자. 잔당 중 하나가 보육원 근처에서 정찰을 시작했습니다. 아이들의 일과를 파악하고 침입 경로를 찾았습니다. 다음 날 밤 잔당들이 보육원에 잠입했습니다. 경비가 허술한 틈을 노렸습니다. 아이들이 잠들어 있는 방에 들어간 잔당이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다 일어나. 할머니가 죽는다. 아이들이 깜짝 놀라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할머니 어디 있어요? 할머니. 잔당이 휴대폰을 꺼내 영상을 찍기 시작했습니다. 할머니는 가짜였어. 조폭 할머니였다고. 가짜 뉴스를 만들어 퍼뜨리려는 계획이었습니다. 병원에 있던 할머니가 간신히 몸을 일으켰습니다. 호흡기를 떼어내려고 했습니다. 아이들에게 가야 한다. 간호사가 말렸습니다. 안 돼요. 위험해요. 할머니가 간호사의 손을 뿌리쳤습니다. 내 아이들이 위험하다고. 대호가 할머니를 진정시켰습니다. 어머님, 제가 가서 해결하겠습니다. 대호가 주먹을 불끈 쥐었습니다. 연장을 들고 나가려 했습니다. 할머니가 대호의 손을 잡았습니다. 마지막 힘을 다해 말했습니다. 피를 묻히면 내 인생은 다시 지옥이 된다. 나를 위해 참아라. 대호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하지만 어머님, 폭력은 안 된다고 했잖아. 그때 잔당들이 병원 로비까지 들이닥쳤습니다. 큰 소리로 떠들며 소란을 피웠습니다. 조폭 할머니 어디 있어? 가짜 성인 나와. 언론사들도 몰려들었습니다. 자극적인 보도를 위해 병원 주변에 드론을 띄웠습니다. 할머니의 혈압이 급격히 떨어졌습니다. 심전도 모니터에서 경고음이 울렸습니다. 피압 떨어져요. 의료진이 달려왔습니다. 할머니의 상태가 위급했습니다. 명훈이 전화기를 들고 고민했습니다. 아이들을 구하러 가야 할지, 할머니 곁을 지켜야 할지 몰랐습니다. 민수가 병원에 달려와 라이브 방송을 켰습니다.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할머니가 위험합니다. 악당들이 아이들을 위협하고 있어요. 방송을 보던 시민들이 분노했습니다. 할머니를 건드리지 마. 아이들을 지켜야 해. 할머니의 호흡이 가빠졌습니다. 의식이 흐려지기 시작했습니다. 대호가 할머니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어머님, 버티세요. 할머니가 미약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아이들만은. 그때 병원 밖에서 거대한 함성 소리가 들렸습니다. 무언가 큰 변화가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민수가 창문으로 달려가 밖을 내다봤습니다. 이게 뭐야? 병원 밖에 수천 명의 시민들이 몰려들고 있었습니다.
손에는 촛불과 팻말을 들고 있었습니다. 할머니를 지키자, 아이들을 보호하자. 시민들의 자발적인 움직임이 시작된 것이었습니다. 할머니의 위독 소식과 악당들의 행패가 실시간으로 퍼지자 전국 곳곳에서 시민들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병원을 향해 달려온 수천 명의 사람들이 건물을 둘러쌌습니다. 그들은 팔짱을 끼고 인간 방패를 형성했습니다. 할머니를 지키자. 악당들은 물러가라. 시민들의 함성이 병원 전체를 뒤흔들었습니다. 잔당들이 병원 로비에서 떨며 뒷걸음쳤습니다. 저 사람들 뭐야? 도망가자. 한편 보육원에서는 할머니의 가르침을 받고 인근에서 폐지를 줍던 노인들이 리어카로 입구를 막고 있었습니다. 할머니와 같은 낡은 조끼를 입은 노인들이었습니다. 할머니 아이들 건드리면 안 돼. 노인들이 지팡이를 들고 잠입한 잔당들을 막아섰습니다. 경찰이 올 때까지 버텨내겠다는 각오였습니다. 감옥에 있던 강필이 부하들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면회실 전화기를 붙잡고 소리쳤습니다. 그만해. 더 이상 죄를 짓지 마라. 형님 하지만 그분은 건드리지 마라. 명령이야. 강필의 목소리에 절박함이 담겨 있었습니다. 할머니의 선함을 뒤늦게 깨달은 것이었습니다. 명운이 긴급 법원 명령을 받아냈습니다. 보육원 부지를 국가보호시설로 지정한 것이었습니다. 잔당들의 모든 자금을 동결시켰습니다. 악당들이 더 이상 활동할 수 없게 된 것이었습니다. 병원 로비로 들어온 잔당 우두머리가 시민들의 함성을 들으며 다리가 후들거렸습니다. 이런 게 아니었는데. 시민들이 로비로 몰려들었습니다. 잔당이 무기를 버리고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항복할게요. 항복합니다. 경찰이 달려와 잔당들을 체포했습니다. 수갑이 차가운 소리를 내며 채워졌습니다. 할머니가 기적적으로 의식을 되찾았습니다. 흐릿한 눈으로 곁에 있는 아들들을 바라봤습니다. 미워하지 마라. 그들도 배가 고파 그랬을 뿐이다. 할머니의 목소리는 여전히 자애로웠습니다. 원수조차 용서하는 마음이었습니다. 대호가 할머니의 손을 잡고 울었습니다. 어머님, 저희가 복수 대신 화해를 선택하겠습니다. 명운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강필의 잔당들에게도 자립의 기회를 주겠어요. 할머니가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래야 한다. 그게 내 바람이야. 간호사가 따뜻한 국밥을 가져왔습니다. 아들들이 끓여온 것이었습니다. 할머니가 국밥 냄새를 맡으며 눈을 감았습니다. 향이 좋구나. 병원 밖 시민들이 할머니의 쾌유를 빌며 촛불을 켰습니다. 수만 개의 작은 불빛이 어둠을 밝혔습니다. 촛불들이 할머니의 병실 창문을 따뜻하게 비쳤습니다. 할머니가 창문으로 스며드는 빛을 보며 환하게 웃었습니다. 참 아름답구나. 모든 위협이 사라지고 평화가 찾아왔습니다. 할머니의 가르침이 온 나라에 퍼져나갔습니다. 새벽이 되자 할머니의 상태가 안정되었습니다. 아들들이 모두 할머니 곁에 모였습니다. 할머니가 아들들의 손을 하나하나 잡았습니다. 고맙다. 너희들이 있어서 행복했어. 대호가 할머니의 손에 입을 맞췄습니다. 저희야말로 어머님 덕분에 사람이 되었어요. 명운이 말했습니다. 어머님께서 가르쳐 주신 사랑을 세상에 전하겠습니다. 할머니가 깊은 숨을 쉬었습니다. 30년간 품어온 걱정이 모두 사라진 것 같았습니다. 이제 마음이 편하다. 할머니가 마치 깊은 잠에 들듯 조용히 눈을 감았습니다. 아들들이 할머니의 손을 꼭 잡고 있었습니다. 할머니의 얼굴에는 평안한 미소가 떠올라 있었습니다. 일주일 후 할머니의 장례식이 대한민국 사회장으로 치러졌습니다.
장례식장 입구부터 마을 끝까지 수십만 명의 추모객이 검은 리본을 달고 줄지어 섰습니다. 온 나라가 할머니를 보내드리기 위해 모인 것이었습니다. 영정사진 속 할머니는 낡은 조끼를 입고 리어카에 기대어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세상을 다 가진 듯한 미소였습니다. 그 옆에는 시대의 어머니라는 헌사가 새겨진 금빛 명패가 놓였습니다. 운구차가 출발하자 대호를 비롯한 수천 명의 제자들이 길 양옆에 길게 늘어섰습니다. 모든 사람이 90도로 허리를 숙였습니다. 어머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사랑합니다. 통곡하는 소리가 하늘까지 울려 퍼졌습니다. 할머니의 관 뒤를 따르는 것은 수백 대의 고급 세단이 아니었습니다. 할머니와 함께 폐지를 줍던 동료 노인들의 낡은 리어카들이 줄을 이었습니다. 바퀴가 삐걱거리는 소리가 애절했습니다. 민수가 카메라를 들고 이 장면을 담았습니다. 눈물로 범벅이 된 얼굴로 중계했습니다. 할머니께서 가장 아끼시던 리어카들이 마지막 길을 함께하고 있습니다. 할머니의 유해는 평소 아이들과 산책하던 뒷동산 나무 아래 뿌려졌습니다. 큰 비석 하나 없이 할머니가 좋아하던 들꽃들만 가득 피어 있는 곳이었습니다. 대호가 흙 한 줌을 뿌리며 말했습니다. 어머님, 편히 쉬세요. 저희가 어머님 뜻을 이어가겠습니다. 명운도 무릎을 꿇고 절했습니다. 어머님의 사랑을 세상에 전하겠습니다. 몇 달 후 할머니의 유산으로 설립된 정순 장학재단이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매년 소외된 아이들 수천 명에게 배움의 기회를 제공했습니다. 민수는 할머니의 일대기를 책으로 출간했습니다. 폐지 줍는 할머니의 위대한 유산이라는 제목이었습니다. 베스트셀러가 되어 수익금 전액을 노인 복지를 위해 기탁했습니다. 세월이 흘러 재개발이 완료된 후에도 할머니의 쉼터가 있던 자리는 공원으로 보존되었습니다. 정순 할머니 기념공원이라는 이름이 붙었습니다. 동네 주민들이 모여 국밥을 나눠 먹는 화합의 장소가 되었습니다. 매주 일요일마다 대호와 명호는 할머니의 낡은 리어카를 끌고 동네를 돌았습니다. 폐지를 주우며 그 수익금을 어려운 이웃에게 전달하는 어머니의 의식을 거행했습니다. 어머님께서 하시던 일을 계속해야죠. 대호가 리어카를 밀며 말했습니다. 그래야 어머님이 기뻐하실 거예요. 공원에 할머니의 동상이 세워졌습니다. 리어카를 끌고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동상 아래에는 할머니의 말씀이 새겨져 있었습니다. 세상에 버려진 것은 아무것도 없다. 해가 질 무렵 공원 벤치에 앉아 쉬던 민수가 문득 고개를 들었습니다. 환영처럼 리어카를 끌고 지나가는 할머니의 모습이 보이는 것 같았습니다. 할머니의 인자한 웃음소리가 바람에 실려 들려왔습니다. 민수가 미소를 지었습니다. 할머니, 이 세상은 아직 살만한 곳이에요. 노을이 공원을 붉게 물들였습니다. 할머니의 동상이 따뜻한 빛에 감싸였습니다. 어디선가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들려왔습니다. 할머니가 심어준 사랑의 씨앗들이 온 세상에 꽃을 피우고 있었습니다. 그 꽃들은 영원히 시들지 않을 것이었습니다. 때로는 가장 평범해 보이는 사람이 가장 위대한 사랑을 실천하며 살아갑니다. 폐지를 줍는 할머니의 구부정한 등 뒤에는 세상을 바꾸는 거대한 힘이 숨어 있었습니다. 우리 주변에도 묵묵히 선행을 베푸는 이들이 있을 것입니다. 편견과 오해로 그들을 바라보기보다는 따뜻한 관심과 이해의 시선을 보내면 어떨까요? 작은 친절과 배려가 모여 누군가의 인생을 바꾸고 결국 우리 모두를 더 나은 사람으로 만들어줄 것입니다. 박정순 할머니처럼 세상에 버려진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 각자에게도 누군가를 따뜻하게 품어줄 수 있는 힘이 있습니다. 그 힘을 발견하고 실천하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행복의 시작일 것입니다.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신 분들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잘 들었다고 댓글 하나만 남겨주세요. 진심을 담아 응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